그러면 로봇이 지금 하는 건 허접한 일만 하죠. 그런데 점점 더 얘는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계속해서 좋은 데이터를 받아가서 점점 더 고난이도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숙련 노동자를 대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최강의 AI 반도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삼성이 할 수 있어요. 두 개의 어떤 투자 사이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쪽은 올해는 제대로 한번 시세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반도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네네. 사실 요즘에 챗GPT가 너무나 핫하면서 네네. 다수의 또 이 시총 큰 네네. IT 대기업들이 네네. 이 AI 쪽으로 완전히 네. 투자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자체적인 AI 인프라를 만들겠다. 네. 그래서 AI 반도체도 이제는 내가 설계해서 내가 만든다. 네네. 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설계 분야가 하고 싶다고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특정 업체를 또 끼고 해야 되는데 네네. 맞습니다. 지금 애플이 아닌 경우에는 네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네. 사실 이 AI 반도체 관련해서 좀 설계 분야에 네. 좀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몇 있잖아요. 네네. 이런 국내 업체들도 네. 이런 해외 글로벌리한 움직임에 따라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AI라는 게 사실 우리 작년 말만 해도 챗GPT라는 게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떠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오픈 AI도 이렇게 자기들이 대박 날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일단은 있는 거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제일 어떤 수월한 거고 이게 어느 정도 계속 뭔가 이 산업이 계속 되다가 뭔가 표준이라는 게 생겨요. 딱 자기들한테 최적화된 어떤 스탠다드가 생기면 구글처럼 TPU라고 해서 자체 설계 칩을 쓸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NPU라는 어떤 어떤 칩 시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확실한 어떤 킬러 애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이 뭔가 딱 세팅이 돼야 돼요. 이제 구글은 그런 게 가능한데 아직까지 이제 다른 업체들은 아직 그런 게 정립이 안 돼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신규로 사업을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서비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뭐 거기에 맞게 최적화된 칩을 만든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좀 이를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NPU 쪽은 약간 그냥 기대감 중심의 모멘텀을 보는 게 맞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들한테 딱 맞는 최적화된 어떤 시스템이 생길 거고 거기에 맞게 이제 설계하는 수요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뭐 지금 자체 설계 칩 자체가 커지면 기본적으로 예전에 뭐 골드러시 때 청바지하고 곡괭이 파는 회사들이 나올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EDA 툴이라는 쪽이에요. 그게 이제 설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동화 툴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시놉시스하고 케이던스라는 회사가 이제 EDA 툴을 하는데 원래는 세 개의 회사였어요. 멘토 그래픽스라는 회사도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지멘스한테 인수가 되면서 최근에 좀 약간 존재감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놉시스하고 케이던스가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진입장벽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사람이 다 이제 뭐 플로우 차트 그려가지고 코딩해서 넣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에 얘들도 머신러닝으로 다 맞아요. 툴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애들은 신규로 들어와서 뭘 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라는 게 누구겠어요? 자기들 고객사에 대한 고객사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 데이터들이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고급 데이터이기 때문에 또 쉽게 받아올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쪽 이제 그런 MP 업체들도 좋아요. 뭐 국내 약간 비상장 업체 중에 뭐 리벨리온이나 사피온이나 뭐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쪽은 아직까지 뭔가 사업이 확 일어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아마 미국 빅테크 업체들이 먼저 하고 아마 네 국내에서도 약간 프록시처럼 그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GPU가 계속 좀 판을 끌고 갈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쿠다라는 생태계가 이제 그 GPU만 우리는 보는데 그 GPU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어떤 API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생태계가 그러니까 왜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즈가 저렇게 안 나오는데도 쟤들은 점유율이 저렇게 유지가 될까? 왜냐면 그 엔지니어 생태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할 사람이 다 죽으니까 그럼 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처음에야 이제 그 인건비를 부담을 하지만 망하잖아요. 계속 가면.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투자를 해서 자동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팬데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의 어떤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기존의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도메스틱 밸류 체인, 리저널 밸류 체인 이런 식으로 하면 비효율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비효율은 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의 상승 요인이죠.
그리고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도 작년에 인구가 처음으로 줄었죠. 네. 문역 이후로 처음으로 줄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노동 어떤 그 비용이 치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로봇 자동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이고,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그 로봇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너무 좋아요. 기본적으로 자기들 반도체 있죠? 네. 디바이스 있죠? 웬만한 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도 자율주행차처럼 인지, 판단, 제어라는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 요소 기술을 삼성이 다 가지고 있고, 유통망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또 그 어떤 자기들의 자사 어떤 완제품에다가 AI라는 또 그거를 뭐 펌웨어식이든 이런 식으로 다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로봇 하기 너무 좋은 환경인 거죠. 유통망부터 시작해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안 할 이유가 없는 로봇 시장에 뛰어듦에 따라서 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체들도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나오는 업체들은 사실은 테마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레이버 로보틱스가 뭐 협동 로봇 쪽에서 기술이 있는 건 확실한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삼성이 하려는 로봇을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 로봇에 대한 어떤 그 완제품에 대한 기술보다는 요소 기술들이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삼성이 로봇 제일 잘하려면 시스템 반도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옵티머스, 테슬라가 내놓은 옵티머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평가절하를 하는데, 저는 옵티머스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그 옵티머스에 FSD 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자율주행차 칩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로봇이 지금 하는 건 허접한 일만 하죠. 그런데 점점 더 얘는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계속해서 좋은 데이터를 받아가서 점점 더 어떤 고난이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숙련 노동자를 대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하려면 최강의 AI 반도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삼성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도 있죠, 파운드리도 있죠, 메모리도 있죠. 다른 요소 기술들, 뭐 팔다리나 뭐 액추에이터 이런 거는 사오면 돼요. 네. 결국 중요한 건 OS하고 반도체거든요. 네. 근데 뭐 OS를 삼성이 할 수는 없겠죠. 네. OS는 뭐 구글의 뭐 윌로우 그라우지나 뭐 이런 데서 OS를 받아서 뭐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삼성은 갤럭시 때처럼 또 OS는 안드로이드를 쓰지만 AP는 엑시노스를 통해서 제일 잘하고 하드웨어 시스템을 또 이렇게 최적화를 하면 그게 이제 로봇 시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엔 타고 결국엔 삼성전 결국 반도체를 잘해야 되네요. 반도체를 잘해야 돼요. 시스템 네. 반도체. 맞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를 못하면요, 로봇도 못하고요, 자율주행차도 못하고 UAM도 못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메인을 할 거냐 서브를 할 거냐, 이게 그잖아요. 스마트폰 시대에서 왜 삼성은 메인이 됐는데 LG는 서브가 됐냐면, LG는 AP가 없었어요. 퀄컴에 스냅드래곤을 썼잖아요. 그러면 OS 업체한테 한 쿠션 맞고 협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AP를 가지고 있으면 OS 업체하고 딱 붙어서 OS 업체가 야, 니네들이 필요한 게 뭐니? 그럼 서로 이렇게 하면서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뭔가 이렇게 해서 배우다 보면요, IP라는 게 생겨요. 지적 자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TSMC가 왜 IP가 그렇게 고급 IP, 그러니까 삼성처럼 애매한 거 말고 고급 IP가 왜 많으냐면, 잘하는 애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IP라는 게 생겨요. 네. 그래서 좋은 파트너들을 데리고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로봇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네. 이게 쭉 오늘 얘기를 들어봤을 때 반도체가 지금은 분명 위기인데 네네. 앞으로 이 위기는 저는 또 바꿔 말해서 위대한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점점 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또 위대한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게 또 반도체라고 네네. 느껴집니다. 네네. 그러면 현 상황에서 만약에 올해 IT 관련 투자를 하신다면 네네. 이 종목은, 이 주식은 정말 좀 좋아 보인다라고 네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후공정 쪽,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을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은 이제 뭐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뭐 이런 회사들을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 장비 쪽에서도 뭔가 이제 약간 그러니까 잠재력 있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고영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는 기본적으로 원차원에 대한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용 장비를 하다가 내 스스로 로봇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원천 기술이 있으면 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기술 수준을 가진 회사는 좀 드물다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회사들, 그리고 뭐 파크 시스템즈 같은 회사들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런 회사들 계속해서 주목하다 보면 이게 전방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기본 아주 기초 요소 기술들은 다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쪽 중심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뭐 10배짜리 종목은 못 먹겠지만
그래도 크게 자기 자산을 깨먹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런 종목들이 오를 때는 또 많이 올라요. 네. 최근에 또 몇몇 업체들 오르는 네네. 거 보니까 네네. 심심찮게 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은 죽어도 확실히 후공정 쪽은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었는데 그렇죠. 이 분야를 더 늦기 전에 좀 더 낱낱이 파헤쳐서 공부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요. 이제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은 확실한데요. 사이클이 예전에는 막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늦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 그러면 요즘에는 모든 어떤 정보들이나 빅데이터들이나 이런 돌리는 알고리즘 자체가 너무 좋아지니까 압축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불황이 빨리 일어났다가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타이밍 재다가 보면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과 어떤 섹터 이런 쪽으로는 미리 공부해 놓고 이렇게 이제 우리 부자TV 같이 좋은 영상 채널을 보면서 미리 공부를 해놔야 돼요. 막상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도 못 먹거든요. 맞아요. 네. 그걸 정말 올해 들어 더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AI도 그래요.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 몰랐거든요. 그렇죠. 네. AI라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올드 패션이었어요. 맞아요. 네. AI에 뭐 더 새로울 게 있어? 이랬는데 기술이라는 게 특이점을 넘어가면 어느 순간 이게 그렇죠.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반도체에 대해서 알고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알고. 당연히 AI 커져야 되겠는데 네네. 근데 그래도 당장은 아니겠으니까 한 3년 뒤, 5년 뒤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공부해보자 였는데 이게 네. 무슨 3년 뒤는커녕 3개월 뒤에 맞아요. 와버리더라고요. 네.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래도 그 잠깐 공부했던 게 도움이 돼서 네네. 올해 진짜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 분야 오늘 또 말씀해 주셨던 후공정 분야도 저는 좀 그러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지금 막 미국도 강력하게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정부 역시도 이 분야에 있어서 좀 더 밀어주는 정책들을 내세우는 걸로 좀 알고 네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템포 좀 더 빨리 이런 미래가 좀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네네. 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네. 근데 한 가지 제가 조금 단계적인 측면에서 질문 하나 드리자면 요즘에 저도 삼성의 움직임을 계속 주목하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무언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네네. 뭔가 투자를 하거나 핵심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모습을 이재용 회장 취임 이후로 너무나 발빠르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또 눈에 띄었던 게 OLED TV?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 분야가 네. 정말 5년 이상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분야를 다시금 얘기하면서 또 최근에 OLED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모습이 좀 심상치가 않던데 네네. 이번에 OLED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게 사실 조단위 투자고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전문 경영인이 절대 결정 못 해요. 이건 오너가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뉴스 보니까 뭐 이거 자신 없으세요?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거 정말 사업부장 입장에서 정말 공포스러운 이야기거든요. 맞아. 네. 자신 없으면 오퍼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할 겁니다.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은 OLED가 이제 애플 아이폰 그때 이제 그 교체 사이클 때 크게 투자가 일어났던 이후로 지금 거의 6, 7년째 계속해서 안 좋았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제대로 올 것 같고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애플 아이패드에 OLED가 채택되는 거. 맞아요. 네, 그게 첫 번째 이제 호재였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삼성전자에서 QD OLED TV를 추가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의 어떤 투자 사이클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장비 쪽에서도 뭐 ICD라는 업체나 뭐 FNS테크, 로체 시스템즈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저는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그동안 워낙 불황이다 보니까 얘들이 살아남으려고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으로 많이 펼쳐놨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뭐 이제 제이스텍이라는 회사도 좀 주목해서 보고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을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 쪽이 그 반도체 쪽이 수주 상황이 괜찮은 데다가 이게 추가로 애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좋게 볼 만한 여지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 회사들도 계속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물 소재를 하는 뭐 이제 P&H 테크는 LG 쪽이고 덕산 네오룩스는 이제 삼성 쪽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디스플레이는 예전부터 너무 좋게 봤거든요. 네네. 다만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라는 게 진짜 그냥 심플하게 봤을 때 결국 그 디스플레이 패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 보는데 디스플레이가 없던 분야에 자꾸 디스플레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디스플레이 탑재했던 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분명 투자할 만한데 네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동차에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디바이스도 생겨나고 있고 야 이러니까 야, 점점 이 디스플레이 쪽도 안 볼 수 없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야 드디어 뭔가 삼성의 움직임을 토대로 슬슬 좀 가시화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 전방 시장이 바뀌잖아요. 일단 뭐 로봇이니 자율주행차니 뭐 이런 것들이 뭐 전방 시장이 바뀌면 결국 거기에 또 부수적인 어떤 소재 부품 쪽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또 흐름이 맞물렸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항상 뭔가 경제가 뭔가 위기가 오면 또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항상 새로운 성장 산업을 띄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는 이제 중국을 또 WTO 체제로 편입시켜서 골디락스 경제를 열었고, 그리고 금융위기 왔을 때 세상 망한다 그랬는데 결국 모바일 혁명이 왔잖아요. 네. 아이폰이 이제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켰고, 이번에는 모빌리티 혁명하고 로봇, 뭐 AI 혁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모빌리티 쪽이랑 AI 쪽 네네. 많이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AI는 이제 기본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디바이스에 통신이 들어가듯이 이제는 모든 디바이스에 AI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CES 네. 2023도 보니까 모든 분야에 AI가 안 들어간 게 없을 정도라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과거에 이제 모바일 혁명이 있었다면 이번에 AI 혁명이 있을 것이다 라는 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다가오는 이 시대적인 혁신에 우리가 좀 더 빨리 캐치하고 네네. 좀 투자기를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디스플레이 하면 솔직히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는 게 이천지처럼 네네. 이거 중국 쪽이랑 너무 경쟁 치열하다. 네네. 특히나 중국 쪽의 이 저가 물량 공세 이길 수 있냐. 네네. OLED 완전 정부가 밀어준다는데 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국내 업체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제 LCD 대비해서는 이제 좀 OLED라는 영역 자체가 약간 아날로그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 IP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중국하고의 어떤 경제 관계 때문에 특허 침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별로 이제 이야기도 못하고 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그때하고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특허 침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삼성이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카피를 해서 특허를 마음대로 쓰던 것들을 해외로 파는 건 뭐 중국 내에서 소비하는 거야 뭐 어차피 뭐 터치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지만, 해외 쪽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터치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 디펜스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미들 로우 쪽이라 그러면 이제 좀 걱정을 할 수 있는데, OLED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하이엔드 쪽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XR에 들어가는 올레도스, 뭐 OLED 온 실리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첨단 기술이거든요. 그런 쪽은 아직까지 중국하고 격차가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영수님 모시고 정말 IT에 대한 너무나 세부적인 얘기들,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들 좀 감사히 들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제 공부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꼭 초대하고 싶네요. 아유, 네. 불러주시면 네. 가까우니까 빨리. 좋습니다. 네네.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네네. 다양한 얘기 나누셔서 감사하고 네네. 끝으로 저희 네네. 시청자분들에게 네.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시면 네. 자유롭게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올해는 뭐 경기나 업황은 너무 안 좋은데 주식은 되는 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든 그렇잖아요.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사람이 1만 시간 뭘 하면 다 장인이 돼요. 그죠? 근데 주식은 1만 시간을 하면 편견만 생겨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면 저거는 내가 해봐서 안 돼.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 회사는 이래서 이상하고, 그런 편견들을 오래 가지시면 크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하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뭐 작년까지는 뭐 열심히 매크로 공부하셨으니까 올해는 마이크로 정말 산업 공부, 기업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좀 그동안에 힘들었던 본인의 계좌를 복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가시면 또 다양하게 IT 관련된 또 산업 또 공부들 쉽게 또 해주시더라고요. 많이 놀러 가셔서 추가적인 공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